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복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국어지원생과 함께하는 고등국어 완전 정복기. 오늘은요, 이거 굉장히 쉬운 시조 중에 하나거든요.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5명의 우가 벗우자예요. 5명의 친구들 노래인데 과연 윤선도는 누구를 친구로 삼았는지 궁금하죠? 자, 안 궁금해도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윤선도의 오우가 같이 배워볼게요. 이 윤선도의 오우가요. 자연관을 보자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좀 약간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살짝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요. 오우가 자연 찬양까지는 쉽게 파악이 되는데요. 단순한 자연 찬양이 아니에요. 자연 안에 뭘 얘기하냐면은 자연이 좋대요. 예찬을 해요. 왜? 얘가 유교적 이상을 잘 표현해주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이 최고 좋은 거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 전생애 가운데 20여 년은 귀양살이고요. 10여 년은 자연에서 은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요. 일종의 윤선도에게는 또 도피처겠죠. 현실 속에서 이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인데 이거를 그냥 완전 안식처 둥구둥구 이게 아니라요. 이 오우가에서는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상적 인격체로 관념화된 자연. 말 한번 되게 어려운데 이 얘기입니다. 자연에서요. 유교적인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관념적인 거 왜? 유교 정신적인 얘기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자연을 벗삼으라는 노력을 하면서 자연이 이 유교적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적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서 나타난 이 유교적 이상을 나도 따라해야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윤선도 오우가가요. 그냥 자연 찬양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본문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윤선도의 오우가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5명의 친구들이거든요. 이게 총 6수예요. 자, 처음에는요. 친구들 소개를 해줘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4명이잖아요, 지금. 4개밖에 없죠. 5명의 친구들이라더니. 두 번째, 나 중장에 나와요. 동산에 달이 떠오르니 그 떡 반갑구나. 달까지 이렇게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5이 윤선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더하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문답법이 쓰였죠. 그러면서 이 5명 수, 석, 송, 죽, 월 이 친구들을 소개를 해줘요. 문답법을 사용해서. 자, 이게 보면요. 처음에는 지상, 그러다가 천상으로 시선을 넓혔죠. 달. 이거를 가지고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화자의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보는 게 여기 수, 석, 땅이 있잖아요. 여기만 보다가 왕 하면서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 더 넓어진 거죠, 시선이. 그걸 가지고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설을 보면은 해설이긴 해설인데 이 해설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알고 보면 별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소개를 하면서 얘네만 있으면 나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이런 걸 보고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엄청 잘 나오는 사자성어. 자, 이렇게 친구들 소개를 해줬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얘네가 왜 좋은지 얘기를 해줘요. 친구들 소개. 영어로 치면 1단원입니다. 친구 소개. 자, 구름의 빛깔이 깨끗하다고는 하는데 검기를 자주 한대요. 왜 먹구름 몰려오면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맑다고는 하는데 그칠 때가 많대요. 그쵸? 바람이 늘 뭐 그렇게 산들산들 불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이 둘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거는요. 뭐밖에 없대요? 물밖에 없대요. 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리 밝다하나 그칠 적이 안 오메라. 지금 여기 어때요? 대꾸도 일어나고요. 대조법도 쓰이죠. 그걸 통해서 지금 구름과 바람, 얘네는 가변성,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변하잖아요. 근데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이라 하노라. 지금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얘네랑 얘네랑. 즉 구름과 바람 그리고 물. 누가 승자? 물이 승자죠. 왜? 얘는요,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소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사대부의 덕목이기도 하죠. 막 변하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같은 초질관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죠. 지조가 꺾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자연에서요, 유교적인 이념, 이상적인 인간상을 찾았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자,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쉽게 지고, 물은 어이하야? 풀은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름빛을 띠는가 라고 하면서 얼라리오 여기도 대꾸가 있고요. 아까랑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죠. 아마도 변치 않을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아이고 또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꽃이 이렇게 변하는 게 뭐냐? 이 변화하는 걸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자고로 변함없는 그 요소들. 왜 우리가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소나무. 소나무 되게 좋아하죠? 소나무가 나의 절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사시사철 푸르르고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하는 애들을 뭐라고 봤느냐? 옛날에는 시류에 영합하는 소인배, 군자의 도리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들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꽃 됐다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꽃과 풀 역시도 순간적으로 이 역시도 변화를 하죠. 변치 않는 거 두고 바위. 그쵸. 바위는 거의 변하지를 않죠. 거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삼수에서도 비슷하죠. 대꾸와 대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사수가 됐어요.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진다.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얼라리오. 아, 여기를 이렇게 지워줘야겠네. 응.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진다. 여기도 지금 대꾸법이 있죠. 자, 근데 물어봐요.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하면서 서리법을 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싶은 대상 누구? 이렇게 꽃 피고 잎지고 하고 변하는 애들 말고 뭐가 짱? 소리 짱. 자, 여기도 또 대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얘네가 내 친구들이 최고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가 어떠냐면요.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인해 알겠구나. 이 태도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뿌리가 곧다. 즉 지조와 절개가 아주 곧다라는 것을 이것 때문에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소리, 바로 눈소리를 모르고 항상 뿌리가 곧은 상태,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그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눈소리는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무한테 눈소리가 온다? 차갑죠? 좋겠어요? 나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나무 됐다고 생각해봐요. 허허벌판에 눈보라가 휘날려요. 추워 죽겠죠? 얘가 그래서 당연히 고난과 실현이 됩니다. 눈소리라고 해서 항상 고난 실현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기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맥락상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곱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괴롭히는 대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문맥상. 자,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들, 이렇게 꽃 피고 추우면 잎지는 대부분의 나무들과 소나무를 대조해주죠. 그러면서 이 지조와 절개를 내가 소나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소나무 최고야! 라고 예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와우, 여기도 또 대꾸법이 쓰였어요. 이번엔 초장 중장에 쓰였죠. 자, 저러고도 사시사철 푸르니까 내가 그를 좋아한대요. 자, 여기서 좋아하는 대상 누구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됩니다. 누구? 여기서는 직접 아까처럼 뭐 소나무, 솔,
뭐 이런 바위, 바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죠. 이거 보고 알아봐야 되는데.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요. 곱고요. 속은 텅 비어 있대요. 누구? 아까 일수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대나무, 죽. 그래서 고들면서 실제 대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너무 잘 그렸다. 감탄했어, 스스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안에 텅 비어 있어서 왜 대나무 죽통밥 이런 거 만들어 먹죠. 되게 맛있는데 이게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 찹쌀이랑 막 은행이랑 넣고 밥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나무죠.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대나무임을 알아야 됩니다. 센스가 있으면 일수 보고 그 다음은 대나무겠군 하고 알아주면 더 좋고요. 얘가 왜 좋냐면요. 사시사철 푸르러요. 이렇게 푸르른 거 옛날 사대부들이 엄청 좋아하던 요소죠. 왜? 변함이 없잖아요. 아까 위에서 보면은 변화하는 거 대빵 싫어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변함이 없는 애가 좋아요 라고 하면서 최종 정리를 딱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조와 절개가 있는 누구? 대나무가 좋다라고 나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라고 하는데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라고 해요. 여기서도 지금 뭔지 확실하게 안 알려줬죠.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고요. 작은 것이 높이 떴어요. 만물을 다 비춘대요. 밤중에 광명, 밝은 빛이 너만한 것이 또 있겠느냐? 나네요. 그죠? 그래서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 벗인가 노라. 누구겠어요? 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달빛이 지금 이게 만물을 다 비춘다. 밤중에 높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물에게 비추죠. 이게 우리가 관동별공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달빛을 주연해서 꼭대기에 매달아서 온갖 군대를 다 비추게 한대요. 이게 선정의 얘기랑 이루어졌었죠. 모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다. 왜? 어두운 곳까지 밝게 만든다는 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좋은 정책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밝게 일깨워준다라는 걸로 연관지어서 선비가 지녀야 될 덕성으로 얘기도 합니다. 대빵 좋은 거예요. 달빛이 이렇게 다 비춰주는 거는. 자, 이게 보니까요. 옛날엔 전기불도 없던 시대에 달빛이 두둥실 떠오르면은 얼마나 이게 크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광명이 너만한 게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길 게 없죠. 옛날에는 호롱불 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위치죠. 하늘에서 어둠을 확 밝혀주는 광명의 존재로서 기능하는 엄청나게 좋은 달 얘기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달이요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광명 비춰주기도 하고 보고도 말을 아니한대요. 과묵한 거예요. 군자가 야 얘가 이랬대더라. 야 얘가 이랬대더라. 야 걔가 그랬대. 다 알아요. 안 되죠. 군자라 하면 말을 삼가고 행동도 삼가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달한테 있다는 거죠. 달이 굉장히 과묵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침묵의 미덕을 가진 이 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고도 얘기를 아니한다. 왜? 이게요 달이 높이 떠오르죠. 광명을 비추면은 어두워서 숨기려는 것도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달이 이걸 다 볼 수 있지만 입으로 옮기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보고도 말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달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유교적 이념을 투영한 대상이기 때문에 선비는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 벗이에요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러니까 이 미덕을 가지고 있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일수에서는 처음에 문답법 사용해서 내 친구들 소개해줄게. 얘네야 하고 5명 소개 쫙 해주고 나머지 2수부터 6수까지는 각각의 친구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대꾸법, 대조법이 좀 특이하게 많이 쓰였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외의 내용은 자연물의 유교적 이념을 투영했구나
라는 거 이 맥락에서 이해하면은 다 맞아요. 그리고 내용도 쉽게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정리학습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요 오후가 기본적인 핵심 정리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쭉 따라가면서 각 수별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 방법 쓰였는지만 확인하면은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식 같이 쫙 흐름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연시조인 다 알고 있죠. 뭐 다 아는 얘기 굳이 이렇게 외워서 갈 필요는 없고, 연시조라는 거 눈으로 보면 확인 가능하니까 외우지 말고요. 예찬적, 찬미적 하는데 뭘 예찬해요? 얘네를 예찬을 하죠. 자, 근데 예찬하는 게요 좀 특이했어요. 자연 그 자체로 와 짱이요 이게 아니었죠.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가치? 유교적 가치를 부여해서요.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이 유교적 가치에 맞닿은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찬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찬을 했어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점 그대로 자연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연이 최고군 하잖아요.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 자체를 찬양해 준 게 아니라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유교적 가치를 자연물에 부여를 해서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유교적 가치랑 맞닿더라. 그러니까 예찬을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찬양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을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기본적으로 이 시상 전개 쭉 따라가서 내용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아이고, 자 1수에서는요 처음에 자기 친구들 소개했어요. 문답법을 사용해서 벗이 몇이냐? 5. 5이면 충분하지 하면서 안분지족의 태도를 문답법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줍니다. 교통정리를 항상 종장에서 해줘요. 자, 그 이후에 한 명 한 명씩 친구들 소개 시작을 하죠. 초장, 중장에서는 처음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구름하고 바람 얘기를 했어요. 얘네는요 깨끗한데 검기를 자주 하고요.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는데 그칠 때가 많대요. 가변적이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 사대부들 되게 싫어해요. 자, 변함없는 게 누구? 물은요 깨끗하고도요 맑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대꾸와 대조법을 써서 물이 최고다라는 거 얘기해줬죠. 자, 그 다음에 3수에서는요 초장, 중장에서 아까 2수랑 표현 방식이 좀 비슷하죠. 꽃과 풀이 굉장히 순간적이라고 했어요. 왜? 꽃은 피자마자 쉽게 지고 풀은 푸르러지자마자 곧 누러진다. 이렇게 순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소인배, 간신배 이렇게 연상도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얘네랑 대비돼서 변함없는 대상 누구? 바위뿐인가 노라라고 했네요. 바위가 최고예요를 아까 이수랑 비슷하게 대꾸법 그리고 대조법을 사용해서 강조해주고 있었죠. 자, 4수에서는요. 일반적인 자연물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는 어때요? 일반적인 자연물들은 더우면 꽃 피고요. 추우면 잎이 져요. 대다수의 자연물이 그런데 안 그런 자연물이 있습니다. 누구? 소나무. 얘네가 눈설이 어떤 치량과 고난을 다 이겨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역시도 대꾸와 대조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수로 넘어가서요. 5수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책으로 한번 보면은 자, 나무, 풀도 아닌 것이 곱고 속이 비어있다. 이거 누구? 대나무였죠. 그래서 이 속성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사시사철 풀은 이 대나무가 아까 소나무와 비슷하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정리를 해줬죠. 여기 역시도 대꾸법이 쓰였었습니다. 대꾸법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여기 대꾸법하고 막 외우지 말고 본문 보고 아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여기가 대꾸구나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걸로 확인하고 이해하면 되지.
오수에는 대꾸. 이렇게 외우면서 하면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고3 가면. 자, 그 다음에 육수에서는 마무리였죠. 누가 나왔냐? 달이 나와요. 달. 위에 있는 달. 작아요. 근데 광명의 상징입니다. 어떤 잘 안 보이네. 포용입니다. 포용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과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벗이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각각의 나의 친구들 소개를 해주면서 이 친구들을 예찬을 하고 있어요. 자연물들. 자, 근데 이 자연물들이 예찬하는 이유 뭐예요? 얘네가 가지고 이 속성들이 뭐랑 맞닿는다고요? 유교적 가치관과 맞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연 찬양이 아니라 사대부인 윤선도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이념을 자연물에 투영시켜서 얘네가 이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면서 보고 배우려고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특징점.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로 최종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로 최종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주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요. 자, 대꾸법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왜? 리듬감 사라지잖아요. 뭐도 아닌 것이 뭐도 아닌 것이 하면서 리듬감 엄청 타지죠?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 많이 나왔고요. 대조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속성, 대조법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대상이 훨씬 더 부각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상을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점층적인 확대는 점점 이렇게 뭔가 커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뭐 보는 게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넓어진다던가 뭐 그래줘야 됩니다. 이 시상이 점층적인 확대가 되면서 또 의미가 강조가 돼야 돼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 친구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그쵸? 이 친구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달 보고 이제 땅에서 위로 뭐 인식이 뭐 확대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시상이 확대되려면 감정 같은 게 점점 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병렬적 나열이 맞고 이게 바로 주제 드러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주의 다음 식구 중에서 나머지 맷과 성격이 다른 걸 좀 골라주래요. 보고 분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죠?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자주 한다. 구름 이거 부정적인 애잖아요. 아는 거 일단 써보자고요. 그쵸? 부정적인 애예요. 자, 그 다음에 바람소리 맑다고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많다. 그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화자가.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요소 얘기하는 건데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디고 쉽게 진단 얘기죠. 피고 쉽게 진대요. 가변성 이거 안 좋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싫어하잖아요.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인데 답이 나올 것 같죠? 자, 풀은 어이야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풀도 쉽게 누리진다고 해서 싫어했었어요. 그럼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거 누구 얘기였어요? 잠깐 책으로 한번 찾아보면 누구 얘기?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누구 얘기예요? 누구 여기 있네요. 오수 대나무 얘기하죠? 대나무의 속성 아니에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안에가 비어있다. 그러면은 대나무는 친구잖아요. 긍정적인 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죠. 왜? 지금 이게 부정과 긍정으로 갈라지니까.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 풀어봤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 내용 어려울 게 아니니까요. 시상전개 방식 위주로 표현 방식 확인해 가면서 표현상 특징 꼼꼼하게 잡아가면서 복습 잘 해주세요.
복습 잘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